네, 이 색깔 있는 교육이 뭔지 참 궁금했는데 네. 화면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진짜 색깔이 있네요. 네, 벽 색깔이 다릅니다. 네. 우리 지영 학생, 층마다 색깔이 다 다르던데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줄래요? 저희 학교는 총 5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층에는 주황색으로 시청교실과 급식소가 있고요. 2층에는 초록색으로 국어교실, 3층에는 파란색으로 과학, 수학, 영어 교실, 4층에는 연보라색으로 사회, 역사, 기술, 가정 교실이 있고 마지막으로 5층에는 노란색으로 저희들의 끼를 살릴 수 있는 미술과 음악 교실이 있습니다. 네. 그 빨간색이랑 남색만 더하면 무지개. 컬러풀하네요. 사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교과와 그 색깔, 색상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희 학교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 주황색은 인연 그리고 본능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를 방문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급식소가 있는 층이어서 아이들의 식욕도 돋을 겸 네, 네. 주황색으로 칠했습니다. 1층이요? 1층, 네. 네. 그리고 2층에는 생명, 조화, 그리고 여유를 뜻하는 초록색으로 칠해서 국어교과시라고 매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은 평화, 지혜로움, 냉정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네. 수학, 과학, 영어가 위치해 있는 3층에 있습니다. 네. 네, 4층의 보라색은 네. 지유, 봉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네. 사회교과실과 그리고 기술가정교과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밝고 낙천적인 그리고 생동감을 뜻하는 노란색은 5층에 있는데 그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미술교과와 그리고 음악교과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4년 전에 이러한 밝은 색깔로 칠하게 될 때에 선생님들이 의도했던 것은 네. 아이들이 좀 더 활기차게 그리고 정서 순화도 하고 또 학교 폭력도 좀 줄이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조성을 하였는데 색칠을 할 당시 아이들은 그걸 의식했겠지만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 똑같았잖아요. 어디 학교를 가도 다 그냥 회색이나 다 그냥 심심한 색깔로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게 쫙 가라앉는 분위기로 애들 들뜨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칼라 테라피 뭐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진짜 뭐 수학, 영어 같은 거는 솔직히 버리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뭐 여동현 학생 같은 경우는 미래 수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뭐 영어 수학 골치 아픈데 이렇게 학교 어떤 교실에 또 층수에 컬러를 다르게 하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파란색 덕분에 수학이나 영어 등의 과목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걸 좀 증명해주는 사례가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어떤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쪽 방은 빨간색으로 도배를 하고 반대쪽 방은 파란색으로 도배를 해서 네. 빨간색 방에서부터 아이들을 놀게 하였더니 빨간색 방에서는 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녔는데 파란색 방에서는 차분하게 앉아서 모여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실험 결과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좀 정서 안정과 집중 이런 것들을 조금 조성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방도 파란색으로 도배했고 또 수학실에 들어가기 전에 예. 파란색을 보니까 좀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 집 붕어빵에 나온 놈 그 은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5학년 올라갔어요. 무조건 파란색으로 내가 지금도 막 정신없이 맨날 방에서 뛰고 뭐 프로레슬러 뭐 존 시나인가 그거 막 거꾸로 떨어지고 막 흉내내고 그러는데 파란 색깔로 바꿔야겠네요. 벽지부터. 우리 보은이 어때요? 이렇게 컬러풀한 학교 다녀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네, 저는 지금 저희가 영어 교실이 파란색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영어를 원래도 좋아했지만 그 영어 선생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된 이유가 너무
주황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밝은 색이었다면 더 벽지 색깔에 집중이 됐을 것 같은데 파란색이다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좀 더 침착하게 기울일 수 있었고 또 집중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은율이 방 색깔 확실히 바꿔야겠는데. 파란색. 네. 근데 보은 양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 상담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너무 잘해요. 아까 저기 동현군 얘기할 때 계속 그러니까요. 아버님도 이제 뭐 당연히 학교에 가보셨을 테니까 그 층마다 다 색깔이 다른 거를 보셨을 텐데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회색 아니면 그렇죠. 아이보리 색깔 똑같았어요. 어디 가나. 그래 다녔는데 학교를 처음에 딱 갔을 때 층마다 이제 색깔이 다른 걸 보고 이게 유치원인지 네. 좀 착각할 정도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속으로는 그냥 학교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컬러 테라피 효과가 있다는 거는 오늘 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회색보다는 층마다 이런 다른 색깔들이 애들 어떤 마음도 진정시켜주고 또 그 창의력이라든지 또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줬다고 하니까 정말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층이 학년별로 대부분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창원동 중학교는 교과별로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선후배가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희 학교가 교과별로 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후배 간의 사이가 좀 유대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1학년의 신분으로 이 학교를 들어왔을 때는 좀 설렘 반, 좀 두려움 반으로 들어왔죠. 왜냐면 선배들도 있고, 좀 선배 눈치를 봐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아니야, 괜찮아. 선배들이 잘 챙겨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반반 들고 들어왔는데, 제 옆반이 바로 3학년 선배들, 언니들 반이었거든요. 네. 언니들이 진짜 하늘을 보니까 3학년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좀 착착착 이렇게 정리해서 다니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진짜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고 또 바로 옆반이다 보니까 언니들도 저희 반으로 가끔씩 오거든요. 만나게 되다 보니까 말도 해보고 언니들은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우리도 배워야지. 이렇게 생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후배 간의 유대가 교과별로 층을 나눈 거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 보은 학생뿐이 아니라 모든 대다수의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친구들이 선배를 먼저 찾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탄다는 애들 표현을 쓰는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친 선배들이라든지 어떤 그 힘을 쓰는 친구들 선배들만 서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쁜 모임이 가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은 또 선배의 친구가 또 선배가 되고 맞아요. 예, 되게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영이가 느끼는 건 어때요? 네, 저도 이제 교과별로 층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데 만약에 학년별로 층이 나눠져 있다면 마치 계급별로 나눈 것처럼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눈치를 보일 수도 있고 3학년 층을 지나가게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교과별로 이제 학년을 나누다 보니까 학년을 집중하지 않고 이제 교과 교실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모두 다 같은 학생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학생이나 2학년 학생이 저희에게 조금 더 잘 다가오고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남학생은 어때요? 남학생이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란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좀 처음에 원래 알았던 사람이라도 계속 마주치지 않고 안 보게 되면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학교는 교과 교실제로서 쉬는 시간마다 수업실을 옮겨 다녀요. 그래서 선후배들과 더욱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잘 알았던 선후배들은 더욱 친해지게 되고 또 잘 몰랐더라도 이렇게 계속 마주치게 되니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동현 학생, 2층에서 5층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 좀 힘들지 않아요? 매일 무거운 가방 들고 그렇게 하면 솔직히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이제 학교 1층에
그 생명 연장 계단이라고 하는 그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 연장 계단이요? 네. 그래서 1층에서 2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3분, 그리고 3층까지는 5분, 4층까지 올라가면 7분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걸어 올라가면서 생명을 연장한다 생각하고 걸어 올라가고 또 운동한다 생각하고 걸어 올라가니까 힘든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유, 요즘 일부러 돈 내고 러닝머신 올라가가지고 1시간 막 2시간을 걷는 세상인데 자동으로 그렇게 예, 좋은 효과도 보면서 운동까지 되는데 생명 연장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네, 이 학교의 그 어떤 그 컬러도 아이들의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주지만 일단 주변의 자연 환경이 정말 도심 속의 학교는 어디 다른데 작정을 하고 한번 놀러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자연공원 같은 게 아예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 프리존, 뭐 반달지, 뭐 이런 여러 그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어떤 게 우리 동영군이 제일 좋아요? 저는 스트레스 프리존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스트레스 프리존에 가면 샌드백 그리고 풋살장, 농구장, 그리고 암벽타기가 있는데 제가 1학년 때 시험을 좀 잘 못 쳐서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몸을 풀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어서 샌드백도 쳤구나. 네. 친구들하고 풋살장에 남아서 풋살도 하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푼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가서 샌드백 치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풀 수 있는 스트레스 프리존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은 양 여학생은 뭐 어디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저희는 남학생은 보통 샌드백 치러 많이 가고요. 네. 여학생들은 보통 반달지에 가서 산책을 많이 해요. 그 점심시간을 마치고 점심시간 때 점심을 먹고 이제 친구들은 또 살 뺀다고 살 뺀다고 반달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몇 바퀴씩 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죠. 네, 저는 살 빼러 간 건 아니고 네, 제가 그 반달지에 있는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산을 둘러싸여 있지만 또 산을 올라가야 볼 수 있고 한데 바로 뒤에 이렇게 정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뱅크라고 이렇게 다리라고 해야 되나? 네, 길을 그냥 뱅크라고 하거든요. 네, 그 길 뱅크를 사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 넘어갔어요. 조금 넘어가가지고 그때 개구리 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 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이거 봐 이러면서 막 조금 만져보고 좀 만져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반달지에 가면은 계절의 변화를 정말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부에 지치고 또 학업에 지치다 보면은 계절 변화 잘 못 느끼거든요. 꽃이 피던지 말던지 단풍이 지던지 말던지 네. 그렇거든요. 근데 반달지에 가면은 계절의 변화도 내 몸소 느끼고 그렇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보은 양 커서 꿈이 뭐예요? 저는 교육 복지 쪽으로 지금 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 양은 어때요? 학교 여러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공간 중에 어디가 좋아요? 저는 학교 뒷뜰 환경을 엄청 사랑하는데요. 네. 그거에 관한 뭐 프로듀싱도 많이 하고 막 많은 프로그램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저도 보은이랑 마찬가지로 반달지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반달지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꽃들이나 식물들이 함께해서 이제 저희 학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 번씩 보면은 연꽃이 피어 있을 때 정말 예쁜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반달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제가 저번에 그 학교 생활이 힘든 친구를 데리고 이제 반달지를 돌면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제 위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나서 이제 반달지를 도니까 내 마음도 편해지고 친구가 이제 내가 그 반달지를 돌면서 위로를 해주고 나니까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친구가. 네. 그래서 반달지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뭐 복싱장이나 뭐 스트레스 이게 암벽장도 좋지만 이렇게 반달질가 좋구나 네. 기분이 편해질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반달질을 애용하게 된 것 같아요. 반달지가 인기네요. 맞아요. 저도 반달지를 한번 가서 고민이 많은데 네. 저도 반달지 한번 돌아야겠어요. 걸으면서 생각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달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존도 참 인기가 많은데요. 반달지와 스트레스존, 이 창원동 중학교가 이렇게 학교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만 바꿔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 셉티드 기법을 학교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셉티드요? 네, 셉티드 기법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외 공간을 밝고 편안하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그 정서 순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학교 폭력도 줄이고 학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얘기 속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밝은 색감의 복도나 그리고 복도에 이렇게 편안하게 비치되어 있는 소파 그리고 홈베이스도 또 편안함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밝은 그 정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생태학습장 반달지는 계절별로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나 식물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꽃이나 식물들 어느 것 하나 이쁘지 않은 게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듯이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 각자의 소중함 그리고 역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반달지가 인기가 많지만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까지도 힐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기까지 사실 시간이 좀 몇 년이 걸렸는데 처음 저희 학교에 왔을 때 만났던 아이들보다 지금 아이들이 훨씬 밝고 그다음에 학습 의욕도 굉장히 높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폭력 제로 그리고 학력 우수 학교로도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어른들이 좀 많이 뭐랄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봄이나 가을 되면 막 집안 분위기 바꾼다고 맞아요. 커튼도 바꾸고 벽지도 바꿔보고 막 그러면서 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에 더 오래가 있단 말이에요, 집보다. 그런데 그 학교는 왜 이런 생각을 그동안 못했을까? 어른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학교 폭력의 대다수가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해가 쌓여서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데 정말 처음에는 설마 학교 폭력이 제로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럴 듯한 생각이 들은 거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그 우리 김원재 학부모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그 VCR을 보니까 순찰대 아빠 순찰대를 봤는데 마치 네. 그 어벤져스를 보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결성은 2012 년도인가 그 학교 폭력이 이슈화되던 해에 네. 창원 동중학교에서 부자 사랑 체육 축구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축구 게임을 한 게임 하고 아버지들이 저녁에 이제 식당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와중에 우리 아버지들이 뭐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뭐 할 게 없는가. 그래서 우연찮게 이야기가 나와서 막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용할 시간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녁 때하고 밤 시간밖에 없고 그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럼 순찰이 어떻겠노? 순찰 한번 돌자. 그래서 이제 결성이 됐는데 그 순찰의 어떤 의미 자체가 사고를 잡는다는 보다는 어떤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그 순찰했고 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위험지대다든지 우범지대를 잘 파고 있어서 네. 순찰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들이 시작을 해서 자발적으로 이 동참을 한 아버지 뜻을 맞춰서 지금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그 시간을 쪼개고 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짬을 내서 참여를 하시는지요? 저희들은 학교 가정 통지문을 통해서 3월 달에 모집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3명의 학부형들이 2인 1조로 편성되어서 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 주관으로 그 발대식을 하고 네. 순찰 대장을 선출을 합니다. 예, 선출해서 순찰 코스 자체를
딱 어떤 요일에 딱 정해다 보면 애들이 그걸 알고 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아무도 공지를 안 하고 아버지 그 조 두 분이서 예, 순찰을 요일을 정하고 시간대를 잡고 장소를 정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 인성부장님 때 통보만 하고 바로 저희들 순찰을 돌게 해서 순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가기 때문에 네. 그래 큰 부담은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궁금한 게 이 학부모 순찰대를 하면서 본인과 또 자녀분이 좀 스스로 어떤 점이 변화됐다 하는 게 있을까요? 예.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네. 처음에는 아버지를 좀 무섭고 당하는 가부장적인 성님. 네. 당하기 힘든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에서 대화를 해도 짧게 단답식으로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순찰을 돌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참 대화의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자기 문제를 이렇게 들추어낼 때 또 제가 멘토로서 애들을 해주는 것 같고 저 또한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자녀들 친구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아,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그런 부분을 알다 보니까 제 애를 자녀의 입장에서 또 한번 보다 보니까 아, 내 애가 다른 시선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영 양은